네, 안녕하세요. 실버 PD 최문숙입니다. 점심은 드셨나요? 네, 아까 꽉 찼는데요. 지금 아주 이렇게 오붓합니다. 무슨 이렇게 팬클럽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분위기가.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딱딱하지 않게 우리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또 느꼈었던 거, 제가 먼저 사업을 했고 또 제가 그래도 직급을 조금 먼저 갖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비결이 있을까 또 우리 사장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좀 편하게 제가 먼저 사업했었던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우리 사장님들의 시간을 제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2016년도에 아마 이때 그 베트남 어디죠 거기 다낭에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러 가서 한껏 멋부리고 찍은 거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를 만나서 제가 요렇게 또 변하게 됐습니다. 이게 엊그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눈도 찾았고 코도 찾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체중이 한 8kg 감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할 때 이거 요요 안 와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체중과 지금의 체중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요요 없는 우리 메나테크 제품을 여기 있는 사장님들 다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대장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대장암이 완치가 됐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 전 단계도 모두 다 회복을 했어요. 고혈압 약은 아마 제가 이때 한 2년은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 고혈압 약도 다 끊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니까 아까 오전 강의에서 우리 사장님들 들었잖아요. 열심히 사니까 결과가 남은 게 아픈 것뿐이 없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장은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남은 거는 건강을 해쳤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희는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건강해졌습니다라고 들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돈이 많아도 건강은 잃거든요. 돈이 많다고 건강도 같이 찾아가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됐고요. 저는 한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학원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 원장을 했고 저희는 부부가 영어 학원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저는 밖에서 오는 친구들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게 했죠. 그러니까 저는 찍새였고 저희 남편은 딱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아주 잘 맞아서 한 20여 년 동안 정말 재밌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건강의 적신호가 와서 이제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제품을 먹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1월에 먹고 1년 동안은 사업을 바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뜸을 들였어요. 1년 동안. 왜 뜸을 들였냐면 내가 이렇게 학원에서 사업 잘하고 있는데 학원 그때도 저희가 한 130명에서 150명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바쁠 때는 고양이 손도 필요할 정도로 아이들이 버글버글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제품을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한 오지랖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원장님들에게 이거 먹어보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상담해 주셨던 배재현 사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업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이 사업엔 1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배지현 사장님이 계속해서 이거 사업 한번 해보시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가 학원장인데 폼안 나게 네트워크를 내가 왜 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배재현 사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학원에 와서 저한테 설득을 하는데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또 소개는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또 소개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 원장을 버릴 수도 없고 또 대륙관련이 고지원 피우고 있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배재현 사장님이 정말 스타는 스타시다라는 생각을 한 게 보통 저희는 아이들이 한 150명 있으면 그 원장님한테 네트워크 사업하죠. 이 말 하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네트워크 사업을 하자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배 사장님은 저한테 계속 컨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2001년 뜸을 들이다가 2019년에 메나테크를 전적으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적으로 2019년 제가 보니까 1월 한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강의를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때 첫 강의를 듣고 이건 되는 일이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올인을 해서 아마 고PD고 그리고 화요 세미나고 뭐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봤으니까 이제 전진만 하면 된다라고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사업 시작하면서 바로 PD가 됐고 그리고 BPD가 그 다음에 되고 그리고 좀 뜸을 들였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SPD가 되었어요.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저는 사업이 성장하고 있었지 다운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원은 저의 개인기로 가는 학원이었어요. 학원은 전적으로 저의 개인기였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저의 개인기가 몸에 배었었던 제가 네트워크를 딱 들어봤더니 제일 먼저 빼버려야 되는 게 개인기였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 개인기를 빼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 개인기를 빼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살아오면서.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제 개인기 빼느냐고. 그래서 저의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성장될 거야 했었던 모든 것을 버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버리고 나니까 정말 SPD도 올라갔고 그걸 버리고 나니까 사업이 이렇게 편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그런 나의 개인기 그룹의 시스템에 온전히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누구보다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해도 아주 잘했어요. 제가 학원을 해도 지사도 한 몇 년을 끌어갔고 그리고 저희는 지사를 하면은 보통 우리 사장님들이 학원들의 지사장님이다 하면은 생리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게 지사를 맡을 학원장 정도 되면 많은 학원장을 또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은 임명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는데 임명을 해서 고가 점수가 맞지 않으면 그냥 아웃되는 거였어요. 근데 보통은 지사장 하면은 일정의 돈을 주고 그 지사권을 사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사권을 안 주는 대신에 더 큰 프로모션을 주면서 저를 고가 점수로 계속 평가를 하게 되었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고가 점수를 맞춰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 제가 그 학원을 하면서 이제 이 네트워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시스템 사업이구나라는 거를 그게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탑 비즈니스 빌더 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해 11월에 메나테크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큰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한 사람 또 어떤 성과 달성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데 그때 제가 비즈니스를 잘했습니다라고 최고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개인기를 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만 잘했다면 저는
저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희 팀들이 잘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제가 잘하려고 했었을 때 저는 완전 성장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팀들이 올라가니까 제가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아마 우리 사장님들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거를 쌓아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저희가 SPD를 하면 화보에 저의 그동안에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의 그 지필을 하는 거를 이렇게 써놓고 제가 했는데요. 이때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저는 저의 비전 메시지는 요 3가지였어요. 저기 그 사진 가운데 글 가운데쯤에 비전 메시지, 그 사람의 비전 메시지, 그 사람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근데 저의 사업의 중심은 시스템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스폰서와 상담하는 거, 그리고 긍정 마인드를 갖는 거였어요.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시스템을 활용해도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저를 객관적으로 보는 스폰서 사장님들이 계셔요. 그럼 스폰서 사장님들이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다, 아니면 요 면은 요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요 면은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피드백을 받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셔요. 사장님들이 아니 어떻게 SPD까지 가셨어요? 이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이 대답에 점점 대답이 아주 간략하게 되더라고요. 2가지로 딱 나눠줬어요. 시스템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했어요. 요 2가지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었던, 그리고 또 중간중간 사업을 성공해서 직급을 달았었던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 마인드야, 뭐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 마인드는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들이 1명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엄마, 나는 엄마를 닮아서 너무 기가 얇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얇은 거는 정말 큰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정말 엄마를 닮은 거를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너희 아빠처럼 저렇게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맨날 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엄마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있는 그게 훨씬 낫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긍정적이에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이 PPT를 만들면서 저희 아들이 지금 29살인데 주택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근데 이 PPT를 저희 아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약간의 그 중심을 좀 보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단어 하나는 평생 현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는 평생 현역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갖고 가자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 현역이 정말 필요한데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래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또 많이 계신데, 우리 제가 많이 존경하고 있는 우리 김대영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대영 사장님이 이렇게 지금 이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돈도 있고 또 나름 모든 것이 안정이 되셨을 텐데 이 현역의 자리에 와 있는 거는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노후 대비는 내가 일이 있냐 없느냐가 우리 앞으로의 노후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하는 친구들 말고요, 다른 친구들이랑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 운동이 끝나고 나서 티타임을 갔는데 무슨 일을 해? 50대 60대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일해? 이러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이 있었어요. 이구동성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좋겠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63이거든요 63세 저희가 지금 일이 없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우리는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평생 현역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는 3대 불안이 있대요. 돈, 건강,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아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퇴직 연령이 51세래요. 51세인데 그러면 퇴직이 51세면 우리 보통 100년 산다고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103살이신데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100살까지 살 건데 51살에 퇴직을 하면 앞으로 50년 뭐 그럼 좋아요. 40년만 한번 해보죠.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일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51세에 퇴직을 하면 8% 미만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금 자산이 4억 9천이래요.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저도 느끼게 됩니다. 4억 9천인데 주택자금 빼면은 현금이 9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보통 60만 원 미만이래요. 국민연금이 나 연금 들어놨어. 국민연금 있어. 60만 원 미만이래요. 제가 한 전에 강의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가 봤던 건데 20만 원, 그러니까 15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0.몇 %였어요. 국민연금이. 그만큼 연금이 작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현역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우리 사장님들에게 노후 다 준비되셨나요? 하고 우리 김용남 사장님이 질문하셨죠. 우리 다 준비되셨나요? 됐죠, 우리는. 됐죠. 왜? 네트워크 사업으로요. 우리는 노후 준비됐어요. 너무 멋지게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100살까지 우리는 살아야 할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우리는 선택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상담하다 보면 알잖아요. 돈 많다고 제품 먹는 거 아니고 돈 없다고 제품 안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정말 메나테크를 만나는 거는 하늘의 덕을 싸서 만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많이 경험하죠. 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 차트를 한번 생각나세요? 우리 지출, 고정 지출 이렇게 많은 지출이 나간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니야 좀 많아. 6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아. 그럼 좋아요. 600만 원에서 경상 비용이 180만 원인데 이 경상 비용에는 아파트 관리비, 보험비, 전화요금비 두 분 거예요. 부부 거예요. 180만 원 나갈 거예요 아마. 근데 조금 줄인다고 해요. 그럼 100만 원만 빼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뭐를 빼야 되냐? 문화레저비. 문화레저비에서도 100만 원이래. 100만 원에서 한 50만 원만 줄이고 이렇게 해도 거의 400만 원이에요. 우리 노후에 400만 원은 있어야지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뭐가 돼야 되죠? 우리 400만 원이 되려면 PD는 돼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PD가 되면 우리는 이거는 분명히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쁜 강아지 좋아하시죠? 네, 너무너무 예쁜 강아지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편견과 선입견, 우리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편견과 선입견은.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을 잡는 개가 있대요. 무슨 개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편견과 선입견을 잡는 개가 있는데 무슨 개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번을 물어봐도 한 번 확인하고 한 번 와서 보는 것이 이거를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스템에 와보세요. 송도에 와보세요. 또 고PD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우리한테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네트워크 얘기를 했어요. 또 사업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보지 못해요. 아니야, 그거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거 아니래.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목을 잡고 못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트워크 사업하자 그럴 때 왜 네트워크 사업을 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봤던 이 네트워크 사업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개방적인 태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업을. 개방적인 태도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개방적이지 않는 태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말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개방적인 태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반대해서 안 돼, 우리 아이가 반대해서 안 돼,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경청해야 되죠.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이제 바라보면서 경청하는 힘을 가져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경청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업하면서. 워낙 말을 하는 사업이었었잖아요. 제 전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이 강했고 제가 먼저 말을 해야 됐었고 이랬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와보면서 한 6년 7년 저도 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많이 없어진 게 듣는 힘이 좀 늘었다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지사지의 마음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백문이의 불일견이다. 정말 내가 한 번만 보고 내가 정말 이 사업의 전체를 볼 수 있어. 요 함정만 피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네트워크 사업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직업의 4분면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원 사업을 할 때 그냥 사업은 사업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지 직업이 4개로 분류가 돼 있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요, 저는 책을 읽고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정말 역시 책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업이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직장인이 있는데, 이 직장인들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돈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이 통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용주에게 고용된 이 사람들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것도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의 루트라고 해야 되나요? 루트를 씌운 값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더 넘어가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그럼 100만 원의 루트를 씌우면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는 게 고용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영업이 있죠. 자영업 정말 심각하게, 저는 이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자영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5%, 그 다음에 현상 유지가 10%래요.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고깃집을 차렸어요. 고깃집을 차렸는데 거의 한 1억 원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제가 가보면 손님이 하루에 2팀, 3팀 이렇게 뿐이 안 와요. 이제 곧 문 닫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85%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자영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을 갈 수 있을까? 여기 이 범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모르기 때문에. 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업가는 초기에 굉장한 집중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고 나면 재정과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죠. 투자가는 돈이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부자들의 최종 단계이죠. 돈이 일을 하게 한다. 저는 돈이 일을 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과연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돈이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트워크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빠른 시간에. 그래서 실버 PD 정도 하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페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의 범주 안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해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4개의 범주 안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 분포도는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봤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이 있어요. 95%의 인구가 노동 수입에 있대요. 95%의 인구가. 맞아요. 우리 다 거기 있었었고 우리 다 거기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만 왔다 갔다 했었던 거죠. 그리고 5%의 인구만 자산 수입 인구라는 거예요. 이 사실도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영업 열심히 하면은 내 노후 대책은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부는 거꾸로 95%가 인구의 5% 안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의 부만 95%의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5%의 돈을 가지고 가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이런 그 수입원에서도 인구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현실이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를 만난 게 우리가 이 노동 인구에서 자산 수입 인구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정말 확실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리더 사장님들을 성장하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산 수입의 사업가가 되려면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해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으래요. 시스템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돈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기술 필요하대요. 경험 필요하대요. 쉽지 않죠. 네, 저는 이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학원에서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원을 돌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다고 여기에서 자산 수입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죠. 아니면 임대를 하래요. 시스템을. 그래서 임대하면은 가장 많이 임대하죠. 제가 바로 이렇게 임대를 했죠. 가맹점이라는 거를 하면서. 그래서 임대를 하면은 이때는 자본하고 시간이 필요하죠. 임대하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죠.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런데 다음은 이 시스템을 합류를 하라는 거예요. 수입이 자산 수익가가 되려면 돈도 경험도 기술도 또 시간도 이 모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바로 시스템에 타보라는 거죠. 합류해보라는 거죠. 저는 매너테크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 시스템은 가장 완벽했어요. 이 시스템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해서 또 스폰서 사장님과 내가 잘 이 시스템을 잘 타고 가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업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 가는 길에는 생각의 차이가 빈과 부를 만든대요. 아까 말했죠. 선입견과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편견 있죠. 이 생각이 빈과 부를 만든다는 거죠. 제가 어제 아들과 이 PPT를 만들면서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돈을 위해서 일하고 부유한 자는 그들을 위해 돈이 일을 한다는 거죠. 부자 마인드 우리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버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 이렇게 보면 점점 노령 인구가 많으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가 있지? 하루에 이렇게면 시간 타임으로 얼마나 버는데 여기에 급급해져 있지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워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수입에 집착하지만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맞죠? 네. 여러분들 이분 아십니까? 처음 봤죠. 네, 저는 이야기로만 들었지 사진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누구냐면 커즈와일이에요. 커즈와일이 그 구글에서 그 구글 엔지니어링인데요. 이분이 구글의 그 창업자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심 멤버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섭취하는 영양제가 100알이래요. 100알.
그리고 연간 11억 원어치의 영양제를 먹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의 영양제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67세에 검사를 했더니 40대 후반의 나이, 신체 나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 45년, 97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이분의 목표래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다 안 피곤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영양제를 먹어가면서 우리 지금 아마 신체 나이로 보통 한 5살에서 10살은 우리 신체 나이가 아래로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택받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커즈와일이 정말로 필요한 게 영양소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TV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정혜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정혜인하고 어떤 친구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가서 정혜인이 정말 우리 오늘 받은 그 가방 있죠? 우리 상 가방. 그거보다 아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많은 가방에 영양제를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건강을 지키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동안 피부와 그렇게 예쁘지 않나 하는, 건강하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신체 나이가 67세, 40대 후반의 나이는 바로 지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또 평생 현역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일자리가 2030년 되면 20억 개가 사라진대요. 지금 체감하지 않으세요? 우리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일자리 지금 너무너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 체감 아마 우리 사장님들이 하실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들 가보면 맨날 일이 없대요. 부동산 요즘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직방, 뭐 여러 가지 SNS에서 많이 하죠. 또 요즘은 어디에서 많이 뜨냐면요. 당근. 여러분들 당근 아시죠? 요즘 당근에서도 집을 서로서 사고 팔고 또 임대하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체감해요. 이제는 체감을 합니다. 그런데 30년에는 거의 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변화는 위기일까요? 아니요. 기회도 옵니다. 변화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내 직업은 또 안전한가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어떤 도구를 더 잘 사용해야 할까요? 10년 뒤에도 살아남는 직업이 있대요. 뭘까요? 10년 뒤에도 살아남는 직업.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뭘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술, 돌봄, 환경, 교육, 창의력이래요.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 볼게요. 기술은 AI 데이터, IT 전문가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돌봄은 헬스케어, 의료 등등. 그 다음에 이건 왜 그러냐면 고령화, 만성질환 환자, 그리고 정신건강, 이 모든 것을 케어할 수 있는 헬스케어, 의료 분야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남는데요. 바로 우리 이야기죠. 저는 제가 상담하면서 사업자로 컨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돼 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아픈 사람이 나올 거고 또 건강이 만성 질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지지 않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없어지지 않는 일에 뭐가 있을까? 제가 학원 사업을 할 때 생각을 했어요. 아, 애들이 주는구나. 그리고 요즘은 학교도 안 보내요.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제가 처음에 학원 사업할 때 학원 하루 안 가면 난리가 났어요. 학원 안 갔다고. 요즘 학원 하루 안 가죠? 어머님들이 괜찮아. 뭐 하루 정도 빠지는데. 완전히 인식이 달라졌어요. 왜? 이제는 학교도 가지 않고 모든 것이 인터넷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돌봄이라는 헬스케어의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환경 사업, 그죠? 그 다음에 교육, 학교도 안 다니는데 아니요. 여기에는 관계,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담사가 앞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거래요. 상담사. 요즘 아이들이 ADHD, 자폐, 유사성 자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밀접하게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담 선생님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 유튜브, 눈이라고 했는데 잘못 들어갔네요. 유튜브.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우리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요. 요즘 언제 제가 TV를 봤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공중파를 거의 안 보게 되죠. 왜? 요즘 인플루언서가 너무 생동감 있게 현실을 다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컨텐츠 기획자 이렇게 5개는 살아남는다 그래요.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평생 현역으로 탈 수 있을까요? 바로 돌봄이라는 헬스케어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네트워크라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우리 메나테크 사업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옛날에는 정말 서점에 가면은 네트워크 책이 나와도 슬쩍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서점에 가보면 네트워크 책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조금 유사한 책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와 있고 찾고 젊은이들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은 대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선택할 때는 이 5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보죠. 그래서 회사를 보면은 이렇게 27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늘 사업자를 상담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회사는 바로 의학대체 웰니스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글로벌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 본사에 갔는데 이렇게 거기에 갔더니 우리 저기 영양실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품을 다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다 만들까 그럴 정도로 이거에 한 2배, 3배 되는 강당에 이 영양소를 쫙 깔아놓고 박스로 착착착착 만들어가지고 그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해보면서 정말 뿌듯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 이번에 그 선능력에 커스터머들이 뽑은 그런 상으로 선능력에 붙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제가 이렇게 찍어 준 거를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소비자들이 선정된 그리고 소비자들이 인정한 면역 치료제다, 면역에 가장 좋은 제품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아이템은 바로 미래를 끌어가는 10대 신기술 안에 있는 아이템을 볼 수가 있고요. 헬스케어 시장을 보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이렇게 헬스케어 시장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헬스케어 시장에서 다이어트 때문에 정말 세간에 정말 난리가 아니죠. 다이어트. 그 중에 어떤 거냐면 위고비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위고비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증이 됐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벌써 한 4, 5년 전에 인증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안 좋은 사례가.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고비라는 그 제품을 맞게 되면, 주사를 맞게 되면 그게 호르몬이죠. 그 호르몬이 우리 이 대뇌로 가서 식욕을 억제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그 식욕을 억제하는 대뇌의 그 관이 바로 시신경 옆에 있대요. 그래서 아주 얇은 시신경이지만 이게 그 얇은 시신경으로 갔을 때는 그냥 앞을 보지 못한대요. 근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1년 돼가고 있나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위고비를 맞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시신경뿐만이 아니라 가장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췌장염이에요. 췌장염을 일으켜서 결국은 췌장암까지 가게 되는. 그런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알고 있어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부작용이 얼마나 안 좋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맞을 거예요. 이러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안 맞았을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속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체지방을 그냥 쉽게 빠질 수 있는 체지방이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성장 못 시킬 거예요. 체지방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는 체지방이 아니죠. 그리고 정말 식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양소를 넣어줘야 되고, 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체지방이 빠지는데, 한 방에 약으로 빠진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근데 더 슬픈 소식이 뭔지 아세요? 이 위고비를, 청소년 위고비를 허가를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맞는 위고비.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나오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오는 부작용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를 안 된다. 우리가 정말 고열량의 영양제 제품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체중 감량 또 체지방 감량을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은 또 어떻습니까? 무자격, 무경험이에요. 경험 없어요. 우리 사장님도 여기 네트워크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네트워크 경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점포, 그 다음에 이렇게 재고 없고, 그런데 이게 또 인쇄소득까지 된대요.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에 상속도 가능하대요. 저는 저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상속을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제가 가끔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잘 보여 나한테. 내가 너한테 뭐를 어떻게 해줄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도 가능한데, 요즘 재산을 상속을 받으려면 차라리 안 받을래요 하는 얘기 많이 하죠. 왜?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금도 없어요. 이렇게 번호만, 우리의 고유 번호만 우리 자녀들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정말 굉장히 럭키한 거죠.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부업 전업으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글로벌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성장이. 건강도 해지고 또 개인의 성장도 되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었고, 언제 우리가 남의 말에 경청을 했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역지사지를 해봤고, 그러지 않았었고,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제가 성장되는 것 같아요. 한 발 더 성장이 되고, 그리고 제가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점점 제가 직급을 올리면서부터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구조와 이해를 보면 우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룹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는 연구개발하고 생산, 회계, 반품, 배송, 이 모든 것을 회사에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는 그런 어떤 일만 해요? 유통망을 만들어야 되고 확장시켜야 되고, 소비자, 사업자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 트레이닝에 함께 하면 되는 이런 비즈니스 구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나는 유통 사업을 하고 있어,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어 하면서 어느 때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유통 사업을 하고 있어, 저는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유통 사업을 하면서 정말 네트워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 그래서 후원 수당이 이렇게 많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 근데 가끔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많이 번다고요? 이런 얘기를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그만큼 많이 열악하다는 거죠,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나라를 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만난 것이, 아메이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어쩌고 얘기인데. 네. 그리고 이렇게 보상 플랜은 나부터 시작이 되죠. 나부터. 그래서 내가 시작해서 우리 집에 쓰는 모든 것을 브랜드 체인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둘 바꿔보면은 정말 바꾸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둘 바꾸면서 제가 매출이 생기면서 이 매출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매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출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이 열일을 하니까 우리는 이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에 자신감 있게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보상에서 제가 BPD 돼서 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800만 원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제 통장에 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와, 이거 실화야?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학원에서도 돈을 벌었지만 학원의 돈하고 네트워크의 돈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학원에서 제가 800만 원을 벌으려면 발바닥이 땅에 안 붙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달려야 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시간을 상담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오는 상담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해야만이 제가 그만큼의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원에서 퇴근을 하면서 통장에 800만 원이 딱 찍히는 거를 보고 내가 뭐를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네트워크의 소득의 구조가 일반 사업적인 소득의 구조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사장님들이 점점 성장을 해 나가면서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SED가 되는 게 우리들의 첫째 목표죠. 그래서 SO가 되어서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페이가 이제 기본이 되어서 이때부터 우리는 열심히 사업을 장착을 해서 달려가고 있죠.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그 세 가지의 저의 비전이 있었는데, 시스템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폰서와 상담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떨어지지 않았었던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밖에 없었다, 내가 이렇게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걸 자신 있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쭈삣쭈삣하지 말자는 거죠. 정말 이런 제품을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선택했지만 나한테는 큰 행운이고 그 사람도 행운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SED, 그 다음에 PD, 그래서 PD가 되면 300에서 500만 원, 그 다음에 BPD, SPD까지 오게 되게 되는데요. 한 BPD 이상 가서 SPD까지 갈 때는 BPD에 정말 많은 그 그룹 밑에서 있는 우리 리더 사장님들의 노고가, 정말 열심히 했었던 그런 노고가 SPD 또 PPD까지 쭉쭉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점점 올라갈수록 나는 점점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상은 이렇게 6가지의 보상이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보상을 잘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그럼 좀 어떨까요? 지금 타이밍은 플랫폼이 지금은 살아남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플랫하면은 납작하다라는 거죠. 폼은 어떤 일정한 폼이 있다는 건데,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의 형태가 들어와서 플랫폼을 만드는데요. 이 플랫폼에서의 가장 특이한 거는 네이버가 또 아마존이 이런 모든 것이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아마존이 되는 거고, 우리가 네이버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간 역할을 잘해서 정말 성장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과 그다음에 맨하테크 시스템 오너의 차이는 너무나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 자영업을 할 때 3, 4일을 파트타임으로 집중한다? 있을 수도 없어요. 3, 4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자영업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의 뼈를 갈아 넣어야만이 자영업은 5%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나깨나 내 사업장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업은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나깨나 맨하테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가 BPD 되기 전까지는 저도 학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3, 4일 정도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글이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인쇄소득. 제가 학원 사업을 하면서 그래 나는 70살까지 학원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살을 거야. 그런데 60 다 됐는데 모은 돈이 없는 거예요. 왜? 학원에서 번 돈은 계속 쓰기에 바빴어요. 또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재투자를 해야 됐어요. 재투자를 해버리니까 학원에서 자영업에서 벌은 돈이 모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가다간 정말 답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2019년도에 네트워크 사업을 한번 눈을 돌려보면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인쇄소득이 가능해요. 지금 정말 이 인쇄소득 때문에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 없었죠. 그냥 매일매일이 저의 자영업에 매여 있었던 일이었고,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낮에 햇볕을 보면서 이래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올인을 하고 자영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낮에 햇볕을 보고 지금은 햇볕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이틀도 3일도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좀 성공한 그런 사업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시스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갔는데 저기 전철 좀 타려고 하는데 내 강의 내용이 쏙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거 우리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왜? 네트워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을 안 입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학원은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시스템에 안 들어가도 됐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더군다나 더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얼만큼? 평균 일주일에 이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많아야 3일인 것 같아요. 그 3일을 해서 500만 원을 번다? 1000만 원을 번다? 일주일도 가야죠. 저는 일주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리더로 만드는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상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었죠. 여행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스텝업에 가서 여기 보면 사진, 우리 다 지금 사업자신데요. 저기 가운데 저쪽에 저 옷이 소녀시대예요. 이번에 컨셉이 옛날 아이돌 시대로 가는 게 이번 스텝업의 저기였어요. 컨셉이었어요. 저기 가운데 계신 이 두건 쓰신 분 누군지 아세요? 배재현 사장님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언제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때는 정말 사업도 다 떠나고 정말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1년에 3번 정도 있어요. 이렇게 GIP 여행도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가고, 그 다음에 PD 서밋도 이렇게 미국을 갔는데,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10원 한 장 안 들이고 그랜드 캐니언을 볼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제가 여행은 또 여행광이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때 이 여행을 하면서 그 호텔 하루에 150만 원짜리 호텔을 우리가 5일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사장님들 모두 다 이 사업에서 성장해서 성공해서 좀 우리 돈 들이지 않고 회사에서 주는 거 다 함께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제 얘기가 우리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꽃은 지구예요. 지구의 꽃은 사람이고, 사람의 꽃은 사랑이고, 사랑의 꽃은 용서예요. 용서의 꽃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꽃은 인생이고, 인생의 꽃은 즐김이에요. 여러분들 신나고 즐겁게 건강하게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